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을 조금 넘긴 맞벌이 부부의 아내이며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부부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여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들이 워낙 흔해졌고 그런 모습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도 드물지만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나름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에서 집값의 절반을 지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 쉽게 얻기 어려운 축복이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준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부부들이 수두룩한데 저는 그 점에서 분명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준비하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 혼수와 예단을 꼼꼼하게 챙기느라 신경을 곤두세웠고 친정에서도 예단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각자 결혼 준비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모두 합산해 보면 사실상 거의 반반으로 결혼을 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조용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시댁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 고마움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저희 부부가 스스로 노력한 부분 또한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를 타고 꼬박 3시간을 달려가야 도착할 만큼 거리가 멀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속으로 이번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시댁 식구들이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떠올리면 이번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점점 더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이 반복되었기에 이번 한 번 정도는 오히려 속이 시원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일을 겪으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앞으로도 시댁을 방문해야 할 날이 많을 테니 이번처럼 가끔은 제 속을 털어내는 일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이런 일쯤은 가볍게 넘기면서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결국 더 현명한 길이겠지. 그리고 혼자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시댁에서 항상 참고만 살지는 않겠다고요.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저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어서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저는 어느 정도 시댁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말투를 직접 접해보니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날이 서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말도 쉽게 하는구나 하며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은 점점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경우는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좀 더 무게 있고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겠거니 기대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막상 겪어보니 어른스럽다거나 친중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툭툭 내뱉는 스타일이었고 두 시누이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정도면 진짜 어록을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처음에는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에이, 또 시작이네 하고 넘겨버리려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거슬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니
저도 점점 참는 게 힘들어졌어요. 도저히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참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슬며시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결국엔 얼굴을 붉히며 날카로운 말싸움을 벌이게 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억울하다는 듯이 제게 목소리를 높였고, 저 역시 억울함이 가득한 상태라 대화는 금세 언성이 높아졌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방에서 실랑이를 벌인 뒤 거실로 나가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화색이 돌면서 어쩐지 한결 가벼워진 듯한 표정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태어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속으로는 설마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즐기는 걸까 싶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참 어이없고도 얄밉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저 사람들 앞에서 절대 감정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내가 더 단단해져야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저 스스로 마음을 굳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네요. 그날 저는 정말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들이나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날선 말들에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았고, 매번 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며 넘겨야 했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어조로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누이들이나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면 당신이라도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참는 것도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서 그만둘 걸. 남편의 말투는 정말 담담했고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참 허탈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저를 향해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인 양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솔직히 한두 번 정도는 남편 말대로 흘려듣고 넘기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매번 같은 말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거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상황 자체가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기로라도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해 보기로 결심했죠. 오늘은 절대 내색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웃자. 아무리 속이 끓어도 겉으로는 싱글벙글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단히 다독이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시누이들은 어김없이 날선 말들을 던졌고 저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오늘만큼은 내가 절대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꾹꾹 눌러 참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시누이들이 집을 나설 때 두 사람 모두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굳어 있었고 어딘가 심기가 몹시 불편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래, 결국 내가 웃고 저 사람들은 인상 쓰고 돌아가네. 오늘은 내가 완전히 이긴 거네. 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러 왔다가
오히려 스스로 불쾌해져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쯤은 속으로 통쾌함을 느껴봤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향해 쏟아냈던 독한 말들을 듣는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러야 했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탈진감을 느꼈거든요. 결국 그날 밤에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이런 생각만 되풀이했네요. 내가 이렇게 참기만 하다가는 정말 병이 나겠구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고요. 작년부터는 정말이지 저도 이제 더 이상 시누이들과 자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관계가 불편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기는 작년에 있었던 시아버지 칠순 잔치 때 벌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이었죠. 그때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막상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아무도 나서서 준비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에는 늘 그렇듯 저와 남편이 모든 걸 도맡아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사진관을 알아보고 예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촬영 날짜를 정하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리는 일까지 모두 저희 몫이었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꽤나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가족 행사인데다 시아버지의 칠순이라는 중요한 자리였으니 저희 부부는 서로 마음을 맞춰가며 묵묵히 준비했죠. 그렇게 어렵게 날짜를 맞춰 사진을 찍었고 그 뒤에는 사진 고르는 문제까지 다시 저희가 나서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사진이다 보니 고를 때에도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사진관에서도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골라야 한다고 재촉을 하니 저희도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가장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사진을 골라서 크고 고급스러운 액자로 인화의 시댁과 시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로 했고 당연히 그 모든 비용 역시 저희 부부가 전부 부담했죠. 사실 남편과 저는 그런 일에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는 않았고 가족을 위한 일이니 기꺼이 감수했는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큰 시누이는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죠. 너희 둘만 잘 나왔고 우리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왔냐며 따지듯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볼 정도였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이렇게 받아쳤죠. 형님들, 그건 사진이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솔직히 형님들 살도 좀 찌고 얼굴선도 달라지신 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 시누이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더 이상 맞대응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따라 회사 분위기는 유난히 조용했고 모두들 집중하며 각자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뜸 울려 퍼진 큰 시누이의 고함 때문에 사무실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 상황을 겪으며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정말 이 사람들은 어디서든 조용할 틈을 안 주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남을 피곤하게 할까 하고 씁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그날 결국에는 저도 모르게 참았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순간 정신줄이 풀렸다고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형님들이요, 솔직히 사진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형님들 외모가 좀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니세요? 이 한마디를 꺼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는 큰 신우이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고 그야말로 사무실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흥분한 큰 신우이는 저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쌍욕까지 섞으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얼떨떨했던 건 제 옆자리 동료가 갑자기 다가와서 슬며시 제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렇게 업무 시간에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한편으론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로도 들리게 이렇게 말했죠.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걸 아주 좋아하는 괴물 같은 사람인데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신우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고 막무가내로 욕설과 고함을 섞어가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상대할 생각도 없었기에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머금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좀 많이 바쁘거든요. 이만 끊을게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시원함이 몰려왔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저 태연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들렀을 때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웃으며 한마디 했죠. 형님들, 제가 요즘 사진을 다시 보니까요. 솔직히 형님들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진이 진짜 마법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을 건네자 시누이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저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형님들이 살이 좀 많이 붙으셔서 그렇지 솔직히 체중만 좀 빼면 지금처럼 인상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살만 조금 정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일부러 아주 상냥한 말투로 덧붙이면서도 속으로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순간 시누이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저는 그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도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동안 참고만 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작은 시누이를 상대로 아주 은근하고 치밀하게 한마디를 던져보기로 마음먹었죠. 아무래도 큰 시누이보다 작은 시누이가 상대적으로 덜 세게 나서니까 약간은 말이 통하는 척하며 비꼬는 것도 더 잘 먹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시누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아주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작은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형님, 들었어요. 요즘 한의원 다니신다고요?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찌는 거래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돼지처럼 식탐 부려서 살찐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수를 꽂는 말을 태연하게 던졌습니다. 제 말을 들은 작은 시누이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참으며 이 정도는 애교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살이 쪘다고 변명하기에는 두 시누이 모두 먹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모자라다며 대속 먹어대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누가 봐도 체질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죠.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면 속이라도 덜 뒤집힐 텐데 본인들끼리 한의원 핑계를 대며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알기에 더욱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비꼬는 말을 조금씩 섞어가며 계속 던졌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아주 친절한 시누이 동서처럼 보이게 연기를 했고요. 그렇게 몇 차례 더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비꼬는 말을 흘릴 때마다 시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제가 일부러 웃으며 약을 올리고 은근히 비꼬는 말들을 반복한 이후부터는 시누이들과의 만남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시댁 모임이 잡히면 어김없이 달려오던 시누이들이 이제는 슬슬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 보내 하고 쾌재를 불렀고 겉으로는 아쉬운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후련했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동시에 출장 겸 포상휴가 성격으로 외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무려 9박 10일이나 되는 긴 일정이었고 그것도 꽤 괜찮은 나라로 가게 된 거라 남편도 많이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마음껏 즐기다 오라고 격려도 해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출국하기 얼마 전에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 모두가 모인 자리였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슬쩍 바라보시더니 그 특유의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말이야 정말 힘들게 살았지. 일꾼들 밥을 하루에도 한 가마니씩 지어가며 살았는데 쟤는 팔자도 참 좋네. 정말이지.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웃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다행히도 옆에 계시던 큰어머니께서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큰어머니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자네 유럽이며 동남아며 안 가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야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 떠나셨지. 자네는 오히려 잘 사는 편이지 않나? 솔직히 생각해봐. 자네가 했던 일이라곤 집안일 좀 하고 일꾼들 밥 챙기는 정도였잖아. 근데 무슨 고생을 했다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 솔직히 며느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만약 딸이었으면 분명히 우리 딸 시집 참 잘 갔다고 좋아서 난리였을걸?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 시원한 말을 꺼내시더니 제 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마나 속이 다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큰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금세 또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크게 웃고 말았죠. 겉으로는 가만히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역시 큰어머니 너무 멋지다. 이런 분이 계셔서 내가 숨 좀 쉬겠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큰어머니의 한마디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종종 뒤끝을 부리시지만 큰어머니의 그날의 사이다 같은 발언 덕분에 시댁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고 저 역시도 예전처럼 눌려있지 않고 훨씬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소탈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예전부터 뵐 때마다 느꼈지만 시골 특유의 푸근한 인심이 몸에 밴 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말도 편하게 툭툭 건네시며 늘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거든요.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어깨에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두고 어째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렇게도 성질이 까칠하고 말도 곱게 못하는 걸까? 혹시 너무 순한 시아버지 덕분에 반대로 성격들이 저렇게 비뚤어지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얼마 전, 그러니까 딱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부부가 시댁에 토요일 하루 묵기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시골이라고 해도 낮에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는데 그래도 시댁은 시골이라 그런지 밤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더군요. 다만 저희 부부가 머물 방이 따로 있긴 했지만 너무 덥다 보니 강 안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결국 거실로 이불을 끌고 나와서 자게 됐습니다. 거실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겨우 숨을 돌렸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집에서는 편한 잠옷 입고 아무렇지 않게 자지만 시댁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계시고 또 화장실이 거실 바로 옆에 있어서 시부모님께서 밤중에도 왔다 갔다 하시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발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화들짝 긴장하게 되고 잠결에도 귀가 쫑긋 서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솔솔 불고 시골 밤 공기가 시원하다 한들 몸은 식어가는데 마음은 더운 채로 뒤척이게 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며 역시 시댁에서는 마음 편히 자는 건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곱씹었고 속으로는 도대체 시댁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하는 한탄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래도 시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숨 막혀서 못 올 뻔했네 하고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K1이 왕복으로 예약해 두고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시댁을 오갈 때마다 늘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는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준비를 마치고 딱 맞춰서 시댁 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여시더니 기가 막힌 말씀을 툭 던지시더군요. 너 말이야, 마누라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지 마라. 엄마는 그런 거 정말 싫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각자 자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가방을 대신 들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평소에도 누가 보건 말건 늘 제 가방은 제가 직접 드는 편이었고 남편 역시 제게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저희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꺼내시니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군요. 속으로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싶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욱 기가 막혔던 건 이번 시댁 방문 동안 저는 나름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가 꼭 사람 속을 긁는 스타일이라 시댁에 머무는 동안 늘 몇 번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조용하셨고 평소처럼 나를 세우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머, 웬일이지?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얌전하시지?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처럼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이번에는 별 탈 없이 잘 넘어가겠네 하며 안도감을 느끼며 시댁을 나서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꺼내신 그 한마디. 순식간에 기분이 급격히 나빠졌고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니, 딸이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 사위가 들어주는 걸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만약 저 상황이 딸네 부부였으면 사위 칭찬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난리를 치셨을 거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 깐깐하게 구는 건데? 정말이지 그날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머릿속을 쿵 하고 울리듯 남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도 계속 곱씹게 되더군요. 역시 시댁이라는 곳은 언제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전쟁터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평소와 달리 짜증이 확 치밀었던 모양이었는지 평소보다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 가방이 무거우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짜증과 함께 그동안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잔소리를 꾹꾹 참아온 울분이 스며 있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더니 그 특유의 비꼬는 어투로 또다시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마님이랑 머슴 같아 보이는 짓 좀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꼴은 정말 싫다. 정말이지. 시어머니 특유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늘 사람을 어이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죠.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순간 놀랐을 정도였는데요. 남편이 아주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요, 엄마. 제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그렇지. 얘는 예쁘게 생겨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가방 들어준다고 머슴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참느라 혼이 빠질 뻔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버리는 게 눈에 보였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주 해맑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연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좀 힘이 약하잖아요, 어머니. 가방 무거운 거 잘못 들어요. 이렇게 힘센 남편을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겠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친정엄마 가방까지 들어줄 때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듬직하다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일부러 살짝 머쓱한 듯 웃으며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 얼굴은 그 순간 정말 볼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결국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남편을 향해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 원래는 엘리베이터 타고 어머니 안 보실 때 슬쩍 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들어줘야겠네. 그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손에 넘겼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가방을 덥석 받아들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뭐라도 말하려는 듯 목소리를 떨며 입을 열었지만 남편이 아주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됐어요, 엄마. 우리 갈게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주 밝고 신나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잘 다녀올게요. 몸 건강하세요. 일부러 밝게 인사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를 노려보기만 하셨죠. 그렇게 시댁에서 벗어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참 동안 숨을 돌렸습니다. 매번 시댁에 다녀오고 나면 저는 습관처럼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잘 도착했다는 인사를 전하고 덧붙여서 이것저것 안부를 묻거나 시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나누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제 손으로는 전화를 걸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지쳤고 더는 저 혼자 늘 좋은 척, 착한 며느리인 척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전화해. 나 오늘은 정말 전화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내가 먼저 전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남편도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더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더군요. 이제는 이 정도 거리두기도 못하면 제가 정말 바보 같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남편에게 넘기고 난 뒤부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벨소리가 울려도 휴대폰 화면을 힐끔 보기만 하고는 그대로 두었고, 그러다 보면 곧 부재중 통화로 넘어가곤 했죠. 그래, 이번에는 절대 먼저 전화 안 한다. 안 받는다. 그냥 두고 보자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시어머니 전화를 계속 안 받을 생각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시어머니가 답답해져서 결국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시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다거나 왜 연락 안 하느냐고 따지는 말을 꺼내신다면요. 그때야말로 저는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모든 말들을 하나하나 꺼낼 작정입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한마디 한마디로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불쾌하게 했는지, 그 모든 걸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러나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쌓아둔 이 감정들을 이번 기회에 죄다 꺼내놓고 싶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죠. 사실 이런 각오가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절대 참지 않을 거야. 내가 왜 항상 웃어야 해? 왜 항상 나만 먼저 전화하고 나만 좋게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할 수 있구나 싶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본인 아들이 며느리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은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 남편이 자기 가방을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사위가 딸 가방을 들어줄 때는 마치 복받은 것처럼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당당하게 들이대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추측해서 화를 내고 거기에 덧붙여 쓸데없는 잔소리까지 쏟아내는 일이 정말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제가 굳이 시어머니를 좋게만 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참았죠. 저만 조용히 넘어가고 저만 웃으며 넘기면 모든 일이 편하게 지나갈 거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마음속이 복잡하긴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어떤 말로 끝맺음을 지어야 후련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 속마음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면서 살 겁니다. 그동안 너무 참아왔던 탓에 저 자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결국 그 모든 스트레스를 혼자서 껴안고 살아왔던 건 저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으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단순히 저 혼자 편해지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도 꼭 그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떻게든 참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저를 보며 남편도 함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남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와 남편 둘 다 지치지 않고 웃으며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방식대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야만 저도 남편도 우리 둘의 일상도 건강하게 유지될 거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